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대강 플래너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줄 클리닉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감학원의 플래너를 받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내가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 주저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저와 함께 플래너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해서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터디 플래너를 왜 써야 할까요? 단지 적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쳐야 하는 시험들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능처럼요.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 관리예요. 이 시간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플래너예요. 이 플래너를 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 효율을 높이고 자기 통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해지겠죠. 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플래너를 쓰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위에 적힌 것처럼 오늘 문제집 한 권 다 끝내기, 수학 풀기, 오답노트 쓰기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적고 있나요? 아니면 밥 먹고 졸린 시간대에 영어, 무슨 시간대에 대감학원, 어떤 문제집, 어떤 것을 얼만큼의 분량으로 1강 할 건지 듣고 풀 건지 이렇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게 적고 있나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말을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위에처럼 적으면 스태츠 플래너를 제대로 적었다고 할 수 없어요. 밑에처럼 우리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래너를 적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론으로만 들으니까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대감 플래너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야지 우리가 무리한 분량도 무리한 일정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간 배치와 공부 분량을 더 내 목표와 맞게 정할 수 있어요. 이제 방법 들어갑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순공 시간이라고 하죠. 그 시간이 얼마나인지, 내가 과목별 공부함에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야 해요. 이거를 우리 대감 플래너를 이용해서 선생님이 내 시간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8시까지 학교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취침은 2시 전에 한다고 해요. 상당히 일찍 자는 친구네요. 그리고 8시부터 9시 전까지는 학교에 도착해서 자습을 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해요. 그리고 1교시, 2교시, 3교시. 와, 신나는 점심시간이 왔어요. 밥을 맛있게 먹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수업시간. 이제 졸려요. 5교시, 6교시, 7교시까지 이렇게 다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학교 끝나면 학원 가기 전에 밥을 먹거나 정비를 하겠죠. 대강 1시간 동안 밥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친구는 대감학원에서 수업을 듣느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학원에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야겠죠. 이제 집에 가는 시간, 대략 또 1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집에 가고 이제 씻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내가 진짜 학교와 학원 공부에 휘둘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시간만 보면 너무 부족해요.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투리 시간 있죠.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루에 계획한 분량들을 알차게 그리고 플래너를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투리 시간은 짧으면 한 30분에서 한 길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러면 대략 계산해보면 내가 얼마나 최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 공부 시간을 본 다음에 이 시간에 맞춰서 분량을 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자신의 시간을 점검해 보기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알아봤어요. 그러면 과목별 공부함에 있어서 얼마나 걸리는지는 왜 알아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수학센을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푼다고 가정했어요. 나는 뭐 그때는 자신감이 넘쳐서 30분이나 뭐 1시간이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해보니까 2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모든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 시간부터 수학을 한다고 합시다. 이 시간부터 수학을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돼야 끝나는데 아직 내 플래너에는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됐어. 수학 말고는. 수학 말고는 다 X 처리예요. 그러면 이 플래너는 잘못 세운 거예요.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알아본 거예요. 이 자투리 시간들이 있죠. 이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내가 이 수학 분량을 이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분량을 차근차근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만드는 거죠.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나는 어떤 시간대에 공부가 잘 되는지,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집중이 필요하거나 집중이 덜 필요한 과목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해요. 이거 두 개는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에 표를 보면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적는 거예요. 뭘 굳이 이렇게까지 정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적으셔도 돼요. 적을 필요는 없고 내가 머릿속에 나는 좀 이럴 때 힘든 것 같고 이럴 때 집중이 잘 돼. 내가 잘하는 건 이거고 못하는 건 이거야. 내가 집중이 필요한 건 이거고 집중이 덜 필요한 건 이건 것 같아. 라는 생각은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생각이라도 한 번씩 해주기 바래요. 본격적으로 계획을 한번 적어볼게요. 계획은 일주일, 한 달 단위. 만약에 내가 계획을 잘 못 세우는 친구야.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세우고 계획을 난 좀 잘 세우고 잘 지켜. 그런 친구들은 한 달 단위로 대략적으로는 알되 하루 단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하루 단위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플래너를 써야 할까요? 어떤 과목인지 우선 정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진도 교재는 어떤 거고, 뭐 강의 이름은 어떤 건지, 그 분량을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 여부.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사실 세모를 안 적는 방법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세모를 적으면 내가 이거를 했다는 착각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이 정도는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유혹에 잠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못한 과목은 과감하게 X표를 치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바로 얘를 자투리 시간이나 휴일에 하는 거예요. 이 휴일의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주 중에 하루는 완전히 비워두기 라는 말인데요. 일요일이나 토요일 둘 중 하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이 오프의 날로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그냥 놀기만 하냐? 그건 아니죠. 못 수행한 계획들을, 아까 본 X표 계획들을 처리하는 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행 못한 계획이 있다면 이 일요일, 이 비워둔 데이 오프의 날은 보충의 날이 될 테고, 혹은 하나도 없다. 내가 계획을 다 했다. 그러면 이날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고 있고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계획을 끝내지 않고 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할 일을 무조건 다 끝내고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직접 플래너를 적어볼게요. 플래너를 쓰기에 앞서서 일주일과 한 달 단위의 플랜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야지 공부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곧 1월이니까 1월을 예시로 계획을 세워볼게요. 쉽게 세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사용할 교재나 강의의 목차를 공략하는 거예요. 2022년 수능특강 영어를 가져와 봤어요.
수능 특강에 이렇게 표지를 펴보면 유형편과 주제 소재편, 테스트편으로 총 3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첫째 주차 안에는 유형편 01강부터 09강까지 끝내겠다. 2강부터는 10강부터 17강까지 하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18, 29강까지 하고 여기서는 테스트 1, 2, 3을 풀겠다.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여기 메모칸은 좀 작기 때문에 여기 뒤에 프리노트를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A4 용지를 따로 꺼내서 넓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어떠한 진도로 할지 여러분들이 각자 정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달 안에 끝낼 교재나 강의를 정한다. 그리고 주간별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세운다. 마지막은 당연히 하루겠죠. 이 주간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 하는 양은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분량을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날에 내가 많이 못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이번 주 안에 이 분량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양을 더 늘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루를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보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하셔도 좋아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세워본 한 달과 주간 분량에 따라서 그 분량에 따라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계획을 세울 때 주의사항은 모든 과목이 골고루 감을 잃지 않도록 골고루 계획을 짜주시면 좋고 아까 나에 대해서 알아봤죠. 나에게 맞는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실현 가능하게 세워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워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하나만 해버리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본인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조건 오늘 이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 필요가 있으면 이거의 분량을 차라리 조금씩 나눠주세요. 내가 해야 될 거 분량을 뭐 다 풀기라고 적지는 말고 내가 몇 페이지 어디라고 적어주시고 할 때마다 얘를 이렇게 지워보세요. 그러면 뭔가 내가 점점 하고 있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만약에 다 풀기라고 해놓고 X표를 쳐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내가 얼마만큼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 했는지도 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정말 나름 동기부여가 계속돼서 실현이 될 수도 있어요. 다 풀기로 해놓고 X 쳐놓고 나머지도 X가 되는 상황보다는 이게 낫겠죠. 그리고 시간 테이블을 반드시 활용해주세요. 시간 기록을 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어떤 과목을 내가 너무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더 과목을 골고루 그리고 내가 약한 과목은 조금 더 많이 소모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마다 형광펜을 사용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면 더 점검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내가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알뜰하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걸 스스로 계속 이런 시간과 분량 그리고 내가 진도율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감학원 스터디 플래너 제대로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저한 자기 점검과 시간 관리입니다. 이 전략을 짜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스터디 플래너이죠. 여러분들이 이 대감학원 스터디 플래너를 꾸준히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원하는 목표까지 꼭 달성할 수 있길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하루하루의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들의 목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